1992년 이후 33년, 삼성전자가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그 견고한 역사에 유례없는 거대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하이닉스가 AI 반도체의 폭풍을 타고 비상할 때 삼성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후퇴가 아닌 다시 정점에 서기 위한 치밀한 설계와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 점유율 36.6%. 삼성전자는 1년 만에 다시 세계 D램 시장의 왕좌를 탈환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아온 순간입니다. 삼성이 어떻게 이 경랑을 넘고 다시 왕좌를 거머쥐었는지, 그리고 이 성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지금 바로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분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경악했습니다. 메모리 시장의 제왕 삼성이 하이닉스에게 점유율 1위를 내줬다는 소식이 타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삼성의 시대는 끝났다, 거의는 너무 느렸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도배하며 삼성의 명성을 난도질했습니다. 주가는 정직했습니다. 8만원을 넘보던 주가는 순식간에 6만원 선 아래로 코꾸라졌습니다. 믿고 기다린 개미 투자자들의 지갑은 비명을 질렀고 계좌는 파란 피로 물들었습니다. 점유율 1위를 뺏겼다는 건 단순히 등수가 밀린 게 아닙니다.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뺏겼다는 뜻이고, 이는 곧 수익이 경쟁사로 통째로 넘어간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경영진들은 연일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33년 만에 처음 겪는 패배자라는 꼬리표는 치욕적이었습니다. 연구소의 분위기는 더 처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모인 이곳에서 경쟁사 하이닉스의 뒤를 쫓아야 한다는 현실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하이닉스 없이는 AI도 없다고 지켜세울 때 하이닉스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고 삼성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생긴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혁신의 상징이었던 이름은 이제 느리고 비대한 조직의 대명사가 되어 공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이 털린 건 주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1등은 삼성이라며 전 재산을 넣었던 개미 투자자들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하락 뉴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일정 범위에 갇혀 오르지 못하는 박스권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들 다 오를 때 혼자 제자리거나 떨어지는 삼성의 모습에 시장의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신뢰가 깨지자 큰손들이 움직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조 원의 삼성 주식을 매도하며 떠났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빠져나가는 소리는 삼성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 같았습니다. 상황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미래 먹거리라던 파운드리는 천문학적인 척자를 기록했고 삐졌던 메모리마저 2위로 밀려나니 삼성의 금고가 위험하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비웃음은 더 뼈아팠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한때 삼성의 발 아래 있던 기업들이 이제는 삼성의 기술력을 의심하며 계약서를 거둬들였습니다. 재고가 쌓인 공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찍어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속에 삼성이 33년간 쌓아온 효율성의 마법은 완전히 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사람이었습니다. 삼성의 자부심이었던 핵심 엔지니어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인 하이닉스와 미국 기업들이 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던 연구소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눈에는 열정 대신 패배감이 자리 잡았고, 이는 곧 삼성의 기술 경쟁력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왜 대비하지 못했을까요? 당시 삼성 수뇌부는 AI 시장을 너무 얕봤습니다. HBM을 그저 소수의 슈퍼컴퓨터에나 들어가는 틈새 제품으로 치부하며 투자를 미뤘던 오만이 화근이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사활을 걸었습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HBM 기술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죠. 삼성의 방심이 하이닉스에게는 33년 만에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결정타는 엔비디아의 외면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삼성의 샘플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그의 한마디에 삼성의 주가는 또 한 번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수율이라는 단어가 삼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붕어빵 100개를 구웠을 때
속이 꽉 찬 제대로 된 붕어빵이 몇 개냐는 건데 삼성은 이 비율이 처참하게 낮았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수록 손해였습니다. 기술력이 안 되니 불량품만 쌓였고 삼성의 자랑이었던 압도적 생산성은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거인의 근간이 흔들린 겁니다. 주주 총회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세계 1위라더니 이게 뭐냐는 개미들의 절규가 쏟아졌습니다. 삼성의 상징이었던 푸른색 로고는 이제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지도가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영토가 넓어질수록 삼성의 푸른 영토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33년 만에 처음 겪는 고립이었습니다. 삼성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술에서 밀리고 신뢰를 잃은 거인에게 남은 건 차디찬 시장의 냉대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없는 하락장이었습니다. 결국 사상 초유의 고강도 경영 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컨설팅 팀이 들이닥쳐 삼성의 모든 공정을 헤집어 놓았죠. 세계 1위의 자부심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참혹했습니다. 혁신 대신 보고를 위한 보고, 책임지지 않는 관료주의가 삼성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거인은 제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등만 보고 달리던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삼성이 우리 기술을 베끼려 한다는 조롱 섞인 소문이 돌 때마다 삼성 임직원들은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반도체 라인의 가동률은 파닥을 쳤습니다. 먼지 하나 없어야 할 클린룸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최첨단 장비들은 주인 잃은 병사들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주가 6만원 선이 무너지자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만 전자를 목격한 개미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식을 던졌고 삼성은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닌 폭탄 돌리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론부터 인텔까지 글로벌 경쟁사들은 삼성의 빈자리를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삼성의 고객사였던 빅테크 기업들은 차갑게 돌아섰고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왕따가 되어갔습니다. 반도체는 신용입니다. 한번 깨진 기술적 신뢰는 되돌리기 어렵죠. 삼성 제품은 못 믿겠다는 시장의 낙인은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한순간에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삼성에게 남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일본의 엘피다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할 것인가. 거인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시작된다고. 삼성은 이 굴욕의 기록을 덮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잔인하고도 치밀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33년의 영광이 무너진 자리에서 복수를 위한 칼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던 삼성은 죽었습니다. 더 냉혹하고 강력한 삼성이 깨어날 차례입니다. 도대체 HBM이 뭐길래 거인 삼성을 무릎 꿇린 걸까요? 쉽게 말해 메모리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8층, 12층씩 쌓아 올린 겁니다. 데이터가 다니는 통로가 수천 개로 늘어나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진 물건이죠. 사실 삼성은 이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수뇌부는 고개를 저었죠. 너무 비싸고 만드는 법도 까다로운데 누가 이걸 사겠어? 라며 HBM 연구팀을 해체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때 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적자가 나고 회사가 어려워도 HBM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 이 기술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하며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HBM이 필수였고 전 세계 엔비디아 칩에는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하이닉스를 AI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삼성의 빈자리를 꿰찬 하이닉스의 주가는 폭등했고 삼성의 기술 주도권은 그렇게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삼성이 HBM 생산에 뛰어들었지만 문제는 수율이었습니다. 칩을 층층이 쌓는 과정에서 자꾸 불량이 났죠. 하이닉스가 80%를 성공할 때 삼성은 20%도 못 건지는 굴욕적인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냉정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보낸 삼성의 HBM을 보고 품질이 미달이다라며 거절했죠. 삼성의 자존심이 나노 단위로 쪼개져 박살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며 엔비디아와 혈맹을 맺는 동안 삼성은 창고에 재고만 쌓아두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술의 삼성이 기술 때문에 버림받은 겁니다. 삼성이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바로 돈의 힘입니다. 하이닉스가 투자비를 위해 빚을 낼 때 삼성은 금고에 쌓아둔 100조 원의 현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삼성은 이 현금을 치킨 게임에 투입했습니다. 수익이 안 나도 좋으니 가격을 후려쳐서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이죠. 과거 반도체 업계를 평정했던 그 잔혹한 공식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하이닉스가 돈이 되는 HBM에 올인하기 위해 일반 D램 라인을 줄일 때 삼성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일반 D램 시장에 물량을 쏟아부어 가격을 바닥까지 폭락시켰습니다. 범용 D램은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입니다. 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이 가격이 무너지면 하이닉스는 HBM으로 번 돈을 여기서 다 까먹게 됩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HBM 시장 1위를 지키면 뭐합니까? 회사의 기둥인 일반 D램에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니 하이닉스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피 냄새 나는 반격입니다. 하이닉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장을 더 지어야 하는데 벌어둔 돈이 바닥나고 있었죠. 삼성의 자본 공격이 하이닉스의 성장판을 제대로 건드린 겁니다. 여기서 삼성은 확인 사살에 들어갑니다. 평택 공장에 수조 원을 추가 투입해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갈 현금이 있다는 무력 시위였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경악했습니다. 거인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했고 하이닉스가 쌓아 올린 1위의 공든탑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가 기술의 정점에 서 있었을지 몰라도 시장의 밑바닥은 삼성이 훑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물량 공세 앞에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모래성처럼 깎여 나갔습니다. 하이닉스는 맞춤형 메모리로 방어선을 쳤습니다. 삼성은 똑같은 걸 많이 만들지만 우린 너희만을 위한 최고의 칩을 만든다며 고객사들과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여기서 삼성은 치명적인 끼워 팔기를 시작합니다. 메모리만 파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공정까지 묶어 파격적인 할인을 제안한 것이죠. 하이닉스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삼성만의 무기였습니다. 삼성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에 하이닉스의 우방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리냐 실리냐의 기로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삼성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하반기 마침내 운명의 꼴등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하이닉스를 다시 앞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본의 역습이 숫자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HBM 공장을 더 지어야 하는데 범용 D램에서 번 돈이 없으니 투자금이 말라갔습니다.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자금 위기설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남는 게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삼성은 박리담회로 시장을 장악한 뒤 규모의 경제로 하이닉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수익을 뽑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은 주주들의 배당 요구까지 잠재우며 그 돈을 전부 시설 투자에 박았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걸음 걸을 때 삼성은 10걸음을 뛰겠다는 그야말로 토끼 어린 결단이었습니다. 하이닉스는 견디다 못해 수조 원대의 채권을 발행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높았고 삼성의 자본 공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이닉스의 목은 조여왔습니다. 삼성의 모든 공장은 24시간 풀가동되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절반이 삼성 블루로 덮여가는 동안 하이닉스의 주황색 깃발은 하나둘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물량을 장악한 삼성의 눈치를 보느라 전 세계 유통사들이 하이닉스 대신 삼성 물건을 먼저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망의 갑이 바뀐 겁니다. 하이닉스는 마지막 자존심인 HBM3위로 버텼습니다. 양으로 밀려도 질은 우리가 위라며 엔비디아와의 유대를 강조했지만 삼성의 자본 파도는 이미 하이닉스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돈이 돌자 사람도 움직였습니다. 삼성은 파격적인 대우로 떠났던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는 걸 삼성은 자본으로 증명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성과급으로 사기를 지켰지만 그만큼 미래 투자비는 무거워졌습니다. 삼성이 내일을 준비할 때 하이닉스는 오늘을 지키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했습니다. 삼성의 척과 공세에 하이닉스의 현금 흐름은 둔화되었습니다. 1위의 영광 뒤에는 차세대 설비 투자를 포기해야 하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묶은 패키지 할인이라는 치명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이닉스로선 도저히 흉내 쫓아낼 수 없는 삼성만의 압도적이고 잔혹한 무기였습니다.
엔비디아조차 삼성의 거대한 물량과 파격적인 제안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하이닉스의 독점 체제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하이닉스의 칩은 훌륭했지만 폭주하는 수요를 감당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젠슨 황은 삼성의 압도적인 공장 라인을 선택하며 판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삼성은 6세대 HBM사의 사활을 걸고 설계 방식을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독자적인 열 제어 기술까지 확보하며 하이닉스의 기술적 방어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가진 삼성만이 가능한 원스톱 솔루션이 터졌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번에 끝내는 효율은 빅테크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2026년 초 삼성의 HBM사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에 탑재된다는 극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굴욕의 1년을 끝내고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결정적 순간입니다. 축배를 들던 하이닉스는 당황했습니다. 삼성의 추격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시장의 돈줄은 무서운 속도로 다시 삼성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역시 삼성이라며 환호했습니다. 증권가는 앞다투어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제국은 다시 뜨겁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투의 결과가 바로 오늘 나타났습니다. 삼성이 하이닉스를 제치고 세계 메모리 1위를 탈환했다는 공식 속보. 거인의 위대한 폭기였습니다. 1위 탈환의 기쁨도 잠시, 삼성 앞에는 넘어야 할 거대한 절벽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승리의 도취에 이 리스크들을 놓친다면 오늘의 왕좌는 다시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의 적 노조 리스크입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과 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폭발 직전이며 단 하루의 파업만으로도 삼성의 신뢰도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외부엔 트럼프 관세라는 절벽이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산 칩의 고율의 관세가 붙는 순간 삼성의 영업이익은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파운드리입니다. 메모리는 잡았지만 이나노 공정의 수율은 여전히 TSMC를 위협하기엔 부족합니다. 파운드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삼성의 1위는 반쪽짜리 승리에 불과합니다. 삼성을 찬양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가는 다시 6만 전자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냉혹한 팩트를 직시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자비가 없습니다. 1등을 탈환한 오늘이 가장 위험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거인은 이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삼성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앞당기고 노조와의 끝장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진짜 초격차의 시대가 열립니다. 모든 리스크가 해소되었을 때 시장이 예측하는 삼성전자의 진짜 몸값은 얼마일까요? 이제 개미들이 기다려온 20만 전자의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20만 전자로 가는 첫 번째 단추는 HBM사의 완전한 독점입니다. 하이닉스가 쫓아오기 전에 삼성의 생산 능력이 시장의 60%를 장악한다면 시가총액은 상상 그 이상으로 튈 것입니다. 그동안 적자 늪이었던 파운드리가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이 진짜 폭발 시점입니다. 이나노 공정이 애플과 엔비디아의 주력 칩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삼성의 밸류에이션은 재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자금의 흐름도 삼성 편입니다.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과 일본 반도체의 부진은 결국 전 세계 큰손들의 돈이 삼성전자로 몰리게 만드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20만 전자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공포에 샀던 개미들이 환희를 맛볼 시간이 머지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몰빵은 금물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저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의 독주 속에서도 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여전히 강력한 한 축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제 두 개의 태양을 가졌습니다. 삼성이 끌고 하이닉스가 미는 이 레이스는 우리 지갑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오늘의 1위 탈환에 안주하지 않고 삼성은 이미 7세대, 8세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초격차만이 제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삼성의 부활을 믿고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구심 속에 지켜보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삼성을 비판하고 누군가는 삼성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곧 우리 집 식탁의 물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직장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업황은 언제나 파도처럼 흔들립니다. 하지만 6만 원의 공포를 견뎌낸 자만이 20만 원의 환희를 맛볼 자격을 얻습니다. 제국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더 높이 뛰어오를 준비를 했을 뿐입니다. 삼성의 딥블루와 하이닉스의 비비드 오렌지. 이 두 색깔이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를 가득 채우는 모습은 대한민국 경제가 아직 건재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의 1위 탈환 소식에 흥분해 무작정 뛰어들지 마십시오. 시장의 리스크를 살피고 기술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이 거대한 V체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시장은 차비가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톱보기를 들이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터치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피상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